어차피 읽는 건데 안 의원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A, B조는 각 조별리그 예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리게 되고 모두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4강 진출 국가는 각 조 1위 대결의 승자, 그리고 조 2위전 승자와 3위전 승자가 붙어서 이긴 팀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패한 팀 중에 조 3위전 패자는 탈락이고 나머지는 모두 패자 부활전에서 토너먼트가 또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패자 부활전 최종 승자와 승자조 토너먼트의 승자가 만나서 결승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토너먼트에서 한 번 지면 패자전을 통해서 결승에 갈 수 있지만 두 번을 패하면은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 그러니까 두 번 지면 이제 탈락하게 되는 이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이 되겠는데 이 방식에서 좀 가장 중요한 점, 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점으로 보시는지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예선 그 1위로 통과해야지만 결승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좀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예선 좀 1위를 차지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선택과 집중을 좀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동현요. 그냥 일단 조별 1위를 하지 않으면 7일 연속 경기가 잡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선수들의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김경 감독의 투수 일단 선택이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맞춰진 게 아닌가. 물론 1위를 꼭 해야지만 좀 편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는 있는데 못했을 경우로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제2의 플랜으로 맞춰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대진표 보니까 말로 설명하는 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봐야지만 그냥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들으면은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제 볼륨 다 아까 그거 다시 지우시고 그냥 그 표만 예, 표만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본선 경기에서 이제 6국가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 국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지금 참가를 포기한 상태고요. 현재까지 본선에 오른 나라들 확인을 해드리면 A조에 일본, 멕시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국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우리가 속한 B조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조에 있습니다. A조의 나머지 한 자리가 22일부터 26일까지 멕시코에서 열리는 최종 예선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그리고 네덜란드가 한 장의 티켓을 놓고 겨루게 됩니다. 도미니카 대표팀에는 레다미스 리즈 선수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네덜란드 대표팀에는 버나디나 선수가 있다 그래요. 아주 재밌는 대결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30일에 이스라엘 그리고 31일에 미국과 B조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7월 29일에 이스라엘, 미국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요. 제2경기가 7월 30일에 대한민국, 이스라엘 그리고 7월 31일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먼저 일단 이스라엘은 지난번에 WBC에서 만났던 대표팀보다는 조금 좀 약체로 알려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놓고 미국과의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태입니다. 미주 대륙 예선 슈퍼라운드에서 3전 전승을 거두고 올라왔는데요. 당시 미국 대표팀의 명단을 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익숙한 선수들 많죠. 예, 데빌 로버슨 있고 에드윈 잭슨 그리고 또 호머 베일리 선수도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출신의 선수들이 되겠고 야수에는 맷 캠프와 토드 프레이저 선수가 있습니다. 뭐 10년 전이면 올스타에 뽑힐 만한 그런 선수들이 되겠는데요. 뭐 맷 캠프 같은 경우는 MVP 투표에서 2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미국 대표팀의 전력을 좀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궁금해요. 글쎄요, 저는 지금 자막에 나왔던 그 예전에 유명했던 네. 그 선수들보다는 좀 젊은 선수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들의 능력치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보다는 좀 높게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금 나와 있는 올스타급 선수들도 상당히 무시무시하죠. 언제 한 방 터질지 모르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본다면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기 명단에 없는 그 젊은 선수들이 훨씬 더 능력치가 높기 때문에 그 선수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프리미어 12에서 만났던 미국 대표팀과는 또 완전히 다른 대표팀이 되겠고 그 당시 프리미어 12에서 뛰었던 젊은 야수들이 메이저로 지금 대거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지금 미국의 시즌 중에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과거에 화려했던 선수들이 출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선수들보다는 이제 좀 젊은 선수들의 공략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점이 이제 한경현 위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미국과의 경기에 누가 선발로 마운드에 올라야 할지 이게 또 문제라면 문제인데 누구를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영표 선수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이드 투수이기도 하지만 체인지업이 최근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퀄리티 스타트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타자들이 아무래도 고영표 선수의 이런 변화구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또 작년과는 다르게 작년에 2%의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지금 10%대 이상의 슬라이더를 지금 투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의 균형을 잘 맞추는 투구를 하기 때문에 고영표 선수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이야기를 좀 드렸고 또 언제나 만나는 그리고 이번 대회에도 당연히 만나게 될 일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려야 할 텐데 우리와 같은 날 최종 엔트리 24명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만에 변경을 했죠. 특히 투수진에 다나카 선수가 포함됐다는 점이 굉장히 좀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다나카 그리고 또 요미우리의 스가노 선수 그리고 주니치의 오노 선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일본의 그 2019 프리미어 12에서 만났던 일본 대표팀과 또 비교를 해볼 때도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불펜이 있었는데 지금 또 이제 어마어마한 선발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대표팀이 아닐까 하는데요. 일본 팀의 전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동현이요. 저는 투수 쪽에서는 지금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가장 좀 눈여겨보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제가 본 이 영상에서는 슬라이더가 아닌 커터가 143km, 그리고 커브가 138km대, 그리고 포크볼이 147km 이렇게 투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패스트볼도 빠른 건 157km까지 투구가 찍혔어요. 그런데 유형별로 보면 패스트볼을 의도적으로 타자의 하이존에 투구를 하고 그리고 느린 커브를 던져서 카운트를 잡고 그리고 카운트를 잡았을 때에는 커터를 투구해서 방망이를 4개 만들고 그리고 가장 장기인 포크볼을 투구를 하거든요. 지난번 영상인데 지난번 이정우 선수와의 이 대결에서도 포크볼 그리고 패스트볼을 던지면서 삼진을 만드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좀 자만하고 들어왔을 그런 변화구들 그런 구종들을 노린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 선수가 이 당시에 이제 불펜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불펜이 대단한 강속구 투수들, 지금 뭐 잠시 보셨던 야마모토 선수 있었고 그리고 카이노 선수가 또 이어서 나왔고 또 카이노 선수에게는 강백호 선수가 서력을 벼르고 있었는데 이번 대회 명단에선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9회에 야마사키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경기를 틀어막았는데 아마도 불펜에는 또 상당한 일본 대표팀도 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정우 선수와 야마모토 선수의 맞대결은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마모토 선수가 한국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서게 된다면 이정우 선수가 또 서력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야마모토에게 3구 삼진을 당했고 아픔이 너무 컸다. 둘 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궁금하다. 한 번 졌으니 이번엔 이겨야 한다. 네. 이정우 선수다운 각오와 또 포부를 밝혀줬습니다. 서력 가능하겠죠? 예. 네, 해야죠. 해야지 그럼요. 승산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대회가 그동안의 한일전보다는 가장 어려운 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투수력을 봤을 때. 과거에 오타니 선수가 있을 때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때는 모든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타니 선수처럼 스피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타니 선수 이후에 나온 투수들이 아무래도 학습 효과 때문에 좀 느려 보였거든요. 그 공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보다는 조금 더 우리 타자들이 쉽지 않은 대결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네.